여러분, 건물주. 정말 많은 분들의 꿈이죠. 근데 솔직히 너무 막연하고 아예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자, 오늘 바로 그 꿈을 이 5천만 원이라는 종잣돈으로 현실로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에이, 그게 가능해? 싶으시죠?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아주 현실적인 단계로 저랑 같이 한번 밟아가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아주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커피 한 잔 값으로 서울의 심장부, 저기 압구정에 있는 빌딩의 일부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부동산 조각 투자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네, 진짜예요. 카사와 같은 플랫폼들 보면 단돈 5천 원으로도 건물의 디지털 지분을 살 수 있거든요. 이걸로 배당 수익도 얻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진짜 건물 투자의 세계를 살짝 맛보는 느낌이랄까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목표가 건물의 조각이 아니라 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는 거라면요. 그 거대한 꿈, 과연 첫걸음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떼야 할까요? 바로 이 숫자, 5천만 원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 여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돈이에요. 아직도 그 돈으로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세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처음부터 무리해서 건물을 통째로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이 돈으로 시장에 직접 한번 뛰어들어서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을 사는 겁니다. 5천만 원으로 시장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방법 3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작은 빌딩 지분을 나눠 갖는 방법도 있고, 아예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서 자금을 합쳐가지고 더 큰 건물을 노려볼 수도 있죠. 아니면 좀 낡은 건물을 싸게 사서 멋지게 리모델링하는 전략, 이것도 아주 영리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인드가 진짜 모든 걸 결정합니다. 1단계의 목표는 그냥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 즉 실적, 영어로는 트랙 레코드라고 하죠.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경험, 바로 이 2가지를 얻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더 큰 투자를 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자, 시장 경험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투자의 꽃, 레버리지, 즉 빚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레버리지는요, 정확히 양날의 검 같아요. 잘만 쓰면 내 돈의 몇 배, 몇십 배 가치의 자산을 움직이는 엄청난 도구가 되는데, 아무 전략 없이 휘두르면 순식간에 나를 베어버리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뿐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이 숫자들을 보세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30억짜리 건물을 산다고 해서 은행이 매매가 30억을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은 자체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보통 매매가의 90%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가의 약 60%, 즉 LTV 60%를 적용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결국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랑 실제 대출 나오는 금액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의 5천만 원은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바로 이 돈을 씨앗으로 삼아서 대출이라는 도구를 전략적으로 잘 쓰면 대략 3억에서 10억 원 규모의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마법,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출은 잘 쓰면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도구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영끌 투자, 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왜 실패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건물을 샀다고 끝이 아니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게임의 시작입니다. 3번째 단계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월세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운영의 단계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어떻게 만드냐고요? 일단 경기를 덜 타는 병원이나 사무실 같은 우량 임차인을 들이고요. 또 계약할 때부터 나중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설계해 둬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건물을 관리해서 가치를 계속 끌어올리는 건 기본이고요.
이게 바로 그냥 집주인이랑 진짜 건물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건물주는 월세 받는 임대업자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 CEO인 거죠.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절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드디어 가장 핵심적인 단계에 왔습니다. 내 건물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켜서 자산을 다음 레벨로 점프시키는 바로 가치 부과 전략입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낡은 건물을 아주 세련되게 리모델링하거나 원래 주택이었던 건물의 용도를 상가로 바꾸거나 아니면 주변 지역 개발 호재를 영리하게 활용하면 건물 가치를 2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가치 부과 전략의 본질은 그냥 운 좋게 오르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싸게 사서 비싸게 만드는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저 실력이고 내 자선을 볼리는 핵심 엔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다른 사람의 실패만큼 값비싼 교훈은 없으니까요. 한 투자자의 실제 실패 사례를 요약한 표입니다. 한번 보세요. 주거 지역에 뜬금없이 사무실 건물을 지었고 80%가 넘는 과도한 대출을 받았어요. 심지어 공실이 났을 때 아무 대책도 없었죠. 이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겹치니까 결국 3년 내내 대출 이자만 갚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고 만 겁니다. 이런 실패를 피하려면 이 황금률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달려들지도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은 원칙은 바로 입지의 가치입니다. 입지, 가격, 감정.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모든 단계를 거쳐 마지막 여정으로 갑니다. 최종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스케일업 단계. 지금까지 우리가 밟아온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건물주가 되는 과정은 단 한 번의 점프가 아닙니다. 마치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처럼 갈아타기의 연속이에요. 작은 성공을 발판 삼아서 더 큰 성공으로 그렇게 계단을 하나씩 오르듯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꼬마 빌딩.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소형 빌딩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설명의 최종 결론입니다. 5천만 원은 건물 하나를 사는 돈이 아니에요. 작은 투자를 시작으로 레버리지를 익히고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법을 배우고 실패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결국 진짜 건물주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 전체를 사는 첫 번째 티켓인 셈이죠. 자, 여러분의 여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